네, 안녕하세요. 클래스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석사과정 조혜성입니다. 네, 금일 소개할 논문은 An image is worth 16 by 16 words transformers for image recognition at scale 이란 논문으로 어, 그 VIT Vision in Transformer 논문으로 유명한 VIT 페이퍼입니다. 네, 아이클레어 2021년에 이제 구조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네, 이제 비전 분야에 있어서 어텐션 이나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소개가 됐지만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머 모형을 비전 태스크에 적용한 대표적인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양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도입 부분, 인트로덕션 부분과 이제 메소드 부분에 이제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특징들을 이제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결과는 어떤 것들을 실행했는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실험 그 논문의 전개가 나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이 좌측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머에 이제 나와 있는 아키텍처인데요. 이게 이제 NLP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NLP 태스크에 이제 이런 프리트레인, 이런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들, BERT나 GPT 같은 모형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제 다양한 파인튜닝 태스크에 이제 붙이는 이런 게 주류가 됐죠. 그래서 지금 2022년인 지금도 트랜스포머는 매우 강력한 성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전히 비전 테스트에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컨보루션 아키텍처, 이제 뭐 레즈넷 기반이나 이런 모형들의 기반에 아직도 여전히 도미넌트하다라는 이제 특징을 보여줍니다. 물론 뭐 이전에도 뭐 CNN 기반의 이제 아키텍처와 셀퍼테션을 붙이는 시도도 있었고, 이제 그런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의 제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이제 레즈넷 기반의 모형들이 좀 더 대세인 주류인 경우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 중 하나로 뒤에서 소개해드릴 또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 또 특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충분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상대적으로 레즈넷 같은 이런 CNN 아키텍처를 뛰어넘기는 어려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형을 한번 이미지에도 적용해보는 아이디어를 가져와 보자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취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는 문장의 시퀀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입력이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미지는 근데 하나의 이런 통일된 형태이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니라 저거를 이제 패치라고 불리는 어떤 단위로 쪼개서 크로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크롭을 하는 단계를 거쳐서 쟤네들은 이제 시퀀스하게 정렬을 해가지고 인풋으로 넣게 되면 얘네가 일종의 하나의 단어 토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또 패치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뒤에서 이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 입력을 넣는 방안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이 저자들이 확인한 거는 이제 이런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형이 이미지넷 같은 이제 상대적으로 미드 사이즈 혹은 뭐 스몰러 사이즈 같은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했을 때는 어떤 강한 정교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모형들은 대부분 레즈넷 이런 CNN 기반의 모형들이 훨씬 더 아웃퍼폼했다 트랜스포머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셋이 크지 않으면 CNN 기반의 모형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로 저자가 언급하는 건 트랜스포머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CNN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트랜슬레이티브 이퀄비리언스나 혹은 로컬리티 같은 게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형이 제너럴라이즈 되기 좀 어렵다 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크지 않으면. 자, 그럼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말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주어지지 않은 입력에 대한 출력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화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가정 같은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우리가 모형을 돌리는데 어떤 모형들을 학습하고 돌리는 데 있어서 어떤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런 내재적인 가정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은 다른 밸리데이션이나 인퍼런스를 수행할 때 그런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잘 될 것이라는 어떠한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정이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네트워크들에서 확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CNN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CNN이 왜 하필이면 이미지에서 잘 될까요? 왜 하필이면 이미지에서 특화될까요? 그게 바로 CNN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로컬리티랑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라는 게 포함되어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이거거든요. 어쨌든 이미지라는 거는 어떤 이런 공간에 어떤 이런 공간적인 특징을 띠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필터라는 걸 사용해서 이 국지적인 특징들을 뽑아내고 쭉 이렇게 필터가 무빙을 하면서 그 정보들을 각각의 국지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뽑아내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로컬리티나 지역적인 특징들이 잘 뽑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비해서. 얘는 입력과 아웃풋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곱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인풋이 아웃풋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위치적인 특징들이 좀 소멸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CNN 같은 경우는 이런 필터를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거치기 때문에 위전에 대한 특징들을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러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RNN 같은 경우도 이제 시퀀스 데이터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결국 RNN도 네트워크 기반 자체가 결국은 그런 시계열 특성의 어떤 인풋이나 혹은 입력의 순서가 동일하면 아웃풋 순서도 동일하게 되는 이런 temporal invariance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에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굉장히 스핏하다.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GNN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특징들에서 잘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매우 적을 경우에 혹은 충분하지 않는 경우는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갖고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CNN에 비해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좀 더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저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선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아키텍처 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그냥 하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VIT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 이제 VIT의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실인데, 여기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치 디비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패치 분할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9개 패치로 이렇게 분할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레스트 오더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식으로 레스트 오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순으로 이렇게 가줍니다. 그렇게 가주는 이제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시퀀스를 정리를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그 패치 시퀀스가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미지가 이제 하이트랑 웨이트 그리고 이런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오리지널 X에 대해서 패치 P by P를 정의해 주고요. 패치 P by P에 대해서 패치들의 수를 N이라고 하면은 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 N개의 개수만큼 패치들을 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디멘전이 N by P의 제곱 곱하기 C 형태로 이렇게 이제 차원이 바뀌게 되고요. 이런 이제 어, 패치 시퀀스를 XP라고 하는 패치 시퀀스를 만들게 되는 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입력으로 넣어주기 위한 시퀀스를 만든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퀀스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인코더,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넣는 과정에서 이제 플랫는 D 차원의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주기 위한 이제 이 trainable linear projection 과정이 다음으로 수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linear projection of 이제 flattened patches. 그래서 이런 linear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패치들은 요런 모양이 이제 벡터 D 차원의 이제 벡터가 됩니다. 이런 식의 벡터들이 각각이 나오게 되고 이 핑크색으로 나오게 되고 동시에 그 벌트에서 했던 것처럼 클래스 토큰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스타라고 하는 건 이제 클래스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토큰을 붙여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D 차원의 벡터들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네, 그 패치별로 만들어주는 게 이번에 Trainable Linear Projection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수행하듯이 이제 일반적인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 수행하듯이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지션 인베딩을 다음과 같이 해주는데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앞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붙는 게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토큰들을 붙여주게 돼서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인코더에 들어갈 인풋이 준비가 된 겁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패치 디비전 해가지고 XP라고 하는 값을 구했어요. 그럼 이 XP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D 차원의 이 XP에 대해서 이제 네 나오게 되는 거를 이제 이런 포지셔널 인베딩을 붙여주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 런널 이거 기억이 안 나지? 네, 런널맨 인베딩 맞아요. 네, 런널맨 인베딩을 이제 붙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패치 인베딩, 네, 죄송합니다. 패치 인베딩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이거 패치 디비전을 한 거를 이제 패치 인베딩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패치 인베딩으로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D 차원의 벡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 D 차원의 벡터에다가 이제 이런 포지션 인베딩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컨캣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지션 이제 그 패치 인베딩이고 얘가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이 돼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붙게 되고 그럼 이렇게 나온 결과가 이제 바로 이 클래스 인베딩을 포함한 요 벡터가 되고 이게 바로 G0라고 하는 노테이션으로 표기가 한 이 단계까지가 이제 앞에서 설명한 1번에서 3번까지의 수행 단계입니다. 네. 그러면 저자는 이제 여기서 이 단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그 처음에 이 포지셔널 인베딩을 수행하는 단계를 여러 가지 좀 오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설명드렸던 레스트 오더대로 이렇게 쭉 스캔을 해서 가는 원디멘전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 이런 좌표 예를 들면 이게 2차원이니까 1,1, 1,2, 1,3 같은 이런 이제 좌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2차원의 좌표상으로 포지셔널 인베딩을 해주는 2디멘셔널 포지션 인베딩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특정 좌표에 대해서는 거리를 구하게 되는 3D 포지션 인베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랑 아예 포지션 인베딩을 하지 않는 노 포지션 인베딩 네 가지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성능이 나왔는데 그중에 1D 디모션 인베딩이 가장 잘 됐다. 그래서 저자는 이 방법을 기반으로 포지션 인베딩을 쭉 수행을 했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어펜딕스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제 패치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베딩을 거치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입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서 이제 뽑히 이제 인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네 여기 Z0에 대해서 이제 입력이 쭉 들어가지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특이한 부분이 일단은 요 인코더를 통과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 바닐라 트랜스포머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입력 같은 경우가 여기서는 처음에 이제 포지션 인코딩을 해서 들어가는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MSA 네,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이 스키 커넥션이 여기서 이제 이 어텐션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에 스키 커넥션과 노멀라이즈가 적용이 되고 피드 포워드를 통과한 다음에도 스키 커넥션이랑 노멀라이즈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MLP를 수행하는 단계든 어텐션을 수행하는 단계든 이 단계 다음에 이제 스키 커넥션과 노멀라이즈가 같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활용했는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포지션 이메디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노멀라이즈를 먼저 수행을 해준 다음에 어텐션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키 커넥션을 수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노멀라이즈 단위 쉽게 말하면 이 노멀라이즈 단위 앞에서 먼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수행 안 하고 노멀라이즈를 한 준 다음에 어텐션을 통과하고 여기서 이제 스킵 커넥션 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구조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여러 번 수행을 해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여기 단에 있는 새로 이제 레이어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단계가 있으면 거기서 레이어 노멀라이즈를 수행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이게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주면서 같이 스킵 커넥션도 적용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복구한 값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단계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바닐라 트랜스포머랑 살짝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을 하는 거를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MSA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네요.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찾아봤는데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그래서 MSA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셀프가 빠져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선은 이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코더로 통과한 이 Y가 여기서 통과한 이 Y가 결국은 이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 나온 이 Y를 가지고 이제 이 피처 단위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붙여서 클래시파이케이션 해주는 레이어를 붙여서 마지막으로 이미지 레코그니션 또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자가 이제 저희가 입력을 넣었던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원본 이미지의 기반으로 이제 입력을 넣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레스넷 같은 어떤 CNN 아키텍처로 뽑은 이 피처 맵에서 이 단계를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단계도 적용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림이 좀 이렇게 그린 것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피처 맵 단위가 이렇게 뽑혔어요. 그럼 얘도 이제 통과시키는데 얘는 이렇게 패치를 저희가 자른 이유가 이 지역적인 특징을 반영해주기 위한 건데 얘는 이미 피처 자체가 지역적 특징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치를 그냥 1x1로 합니다. 그래서 1x1 패치를 쓰면은 그냥 이거 자체겠죠. 근데 얘가 뭐 이렇게 잘라져서 시퀀스를 만드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그 자체를 입력으로 넣어서 레이어 프로세스를 수행하면서 쭉 이제 학습을 수행하는. 그래서 이걸 만드는 단계만 CNN을 쓴 거죠.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는 방법도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뒷단에 실험할 때도 이 아키텍처도 실질적으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또 비교하는 그런 실험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단계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걸로 프리 트레이닝을 했고 했지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실상 여기가 백본 단계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할 거니까.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걸 열심히 프리 트레이닝 해주면 나중에 이 빨간색 네모칠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그냥 이제 영어로 초기화된 어떤 레이어를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맞게끔 이 단이 들어오게 될 거고 여기 프리 트레이닝 똑같이 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D는 이제 아까 그 D 벡터, 이차원 벡터를 의미하고 K가 이제 클래스 K.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수행할 어떤 클래스의 정보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인 튜닝에서는 좀 바뀌게 되고 또 이제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이제 하이어 레졸루션, 그러니까 이미지 해상도가 높아지는. 예를 들면 이 강아지 사진을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경우는 이미지 사진이 정도인데 이렇게 큰 자동차 사진을 학습하는 경우는 레졸루션이 훨씬 더 커졌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패치를 P by P를 써서 9개를 뽑았어요. 여기처럼. 근데 이미지가 파인 튜닝 할 때 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패치는 동일하거든요. 패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패치를 바꾸기 당연히 동일하게 되면 이미지가 커지니까 시퀀스가 더 길어지겠죠. 9개가 아니면 12개가 된다던가. 더 길어지는데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이미지의 입력이 바뀌는 건 대응이 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애초에 트랜스포머고 셀프 어텐션 기반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겠죠. 저희가 애초에 그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어떤 그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이제 만들었던 컨텍스트 팩터 사이즈가 고정되는 게 문제였는데 이 어텐션을 씀으로써 조금 더 유동적으로 길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셀프 어텐션 썼으니까 당연히 이런 길이 변화에는 대응이 잘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까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9개의 패치에 대해서 패치 인베딩을 한 다음에 포지션 인베딩 여기서 같이 해줬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프리 트레이닝은 9개 기반으로 패치해서 포지션 인베딩을 해줬는데 이게 파인 튜닝 하게 되면 이 정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9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이제 유슬리스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포지션 인베딩의 2D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상위 어떤 레졸루션 단계의 이미지에도 대응을 할 수 있는 포지션 인베딩을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이제 레졸루션이 바뀌었을 때도 대응이 가능한 포지션 이미징 대응이 가능한 레졸루션 어드저스트먼트라는 단계와 또 저희가 이제 패치를 잘라서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어서 넣음으로써 로컬리티, 위치 정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두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바로 이 VIT, 트랜스포머 모델도 이런 크기의 레졸루션에 대응이 되면서 동시에 로컬리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CNN과 같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과 같은 또 이런 특징,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익스페리먼트에서도 그런 결과들을 실험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실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크게 세 가지, 특히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의 어떤 능력, 왜냐면 이게 잘 돼야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 잘할 거기 때문에 이 능력을 초점으로 해서 잘 되는지를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ResNet, 또 VIT,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퓨처 레벨에서의 이제 패치, 이제 퓨처 레벨 단위에서의 이제 임베딩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모형, 이 세 가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셋은 두 개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다운스트림 데이터셋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서 요거 기반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해주고 요거 기반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된 이제 트랜스포머 백번을 가지고 요런 이제 다운스트림 캐스에서 또 성능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데이터셋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미지넷에 이제 1000개랑 이제 21000개 있는 요런 이게 스몰러 사이즈, 이게 미들 사이즈라고 하면 이 JFT는 좀 더 많죠. 클래스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또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을 갖는 요런 이미지로 이제 구성을 하는 네,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다양한 데이터셋을 썼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모형을 그냥 하나의 VIT 이렇게만 쓴 게 아니라 VIT를 세 개로 썼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성은 이게 벌트랑 되게 유사하게끔 베이스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레이어나 뭐 히든 사이즈 D 그리고 또 뭐 MLP 사이즈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더 이렇게 붙어든 뭐 파라미터 수까지 해서 조금 더 크게 디자인을 한 VIT large라고 하는 거랑 훨씬 더 크게 만든 huge라고 하는 요 단계를 가지고 또 이제 모형을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패치 사이즈를 또 되게 다양하게 했는데요. 패치 사이즈가 작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미지를 많은 패치를 만들기 때문에 시퀀스가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패치가 크면은 이미지의 시퀀스는 작겠죠. 그래서 만약에 스몰러 패치를 쓰게 되면 조금 더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커진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비교 모델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이 레즈넷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 순수 레즈넷을 쓰면 안 되고 저희도 애초에 프리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게 될 때 그런 트랜스퍼 러닝을 좀 잘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떤 레슨넷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바꾸고요. 또 스탠다드아이즈 컨버루션 레이어로 대체해 줌으로써 조금은 더 파인 튜닝, 트랜스퍼 러닝에 적합한 구조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로 바꾸게 됨으로써 조금은 BIT, 빅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형태로 VIT를 조금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케이스에서의 이제 좀 이런 레슨넷의 이제 좀 이런 이제 파인 튜닝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서 우리 비전 트랜스포머랑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세팅을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비교하는 모델이 이제 이런 휴지 모형, 휴지는 이제 14 x 14 패치를 썼고요. large도 있고요. large는 조금 더 큰 패치를 썼네요. 레즈넷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 2019년에 나왔던 에피션넷 기반의 모형도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휴지 케이스가 좀 아웃퍼폼했죠. 이 경우는 대부분 데이터가 JFT 그리고 이게 21K 좀 큰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했었고요. 대부분 성능이 이제 이런 다운스트림 데스크탑의 이제 이런 성능에서도 대부분 아웃퍼폼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기본적으로 크다는 거에서는 VIT가 대부분 성능을 매스넷 기반의 모형보다 압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더 앞서 살폈던 모형 중에 데이터 중에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추럴, 뭐 스페셜라이즈 스트럭처 세 가지의 데이터셋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셋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 내추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제 그냥 진짜 실제 그냥 자연 사진 뭐 이런 걸 의미하고 얘는 이제 의학이나 위성 사진 같은 조금 더 특화된 사진들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떤 지오메트릭
어떤 지리적인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되는 뭐 그런 어떤 구조적인 정보들 뭐 이런 걸 담고 있는 뭐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런 특화된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각각의 태스크에 나눠서 했을 때 또 한꺼번에 했을 때도 여전히 VIT가 잘 이 휴지 모형이 가장 좋았고 뭐 이 경우는 이제 네 다른 모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또 아웃퍼폼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실행한 실험이 Pre-training Data Requirement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른 파인튜닝의 성능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해주는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이즈에 따라서 아큐러시를 보는 건데요.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리고 또 조건 중 하나가 이 첫 번째로 이미지넷에 기반을 한 경우는 이제 스몰러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규제화를 좀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단계에서 아직 데이터셋이 크지 않은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BIT, 그러니까 레스넷이 압도하죠. CNN 모형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걸 보여주는데 또한 이 그러니까 베이스 모형이 상대적으로 large나 huge에 비해서 성능이 좀 더 좋았죠. 즉 아직은 레귤라이제이션 효과가 좀 컸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얘가 성능이 좋은 거는 상대적으로 트랜스포머가 아직 인덕티브 바이스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지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서 더 무거운 이 large한 모형들이 더 아웃퍼폼한 거를 보여주고요. 이 BIT에 비해서 여기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JFT 데이터셋에서는 레귤라이제이션 적용 안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초반부에 비해서 점점 더 이런 이제 휴지 모형들이 훨씬 더 압도하는 모형, 이건 나중에 네. 더 이렇게 VIT 모형이 조금 더 다른 CNN 모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성능이 좋았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스터디라는 부분도 진행을 하는데요. 스케일링 스터디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코스트 대비 트랜스퍼 성능을 이제 검증하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프리트레이닝 코스트는 바로 이제 인퍼런스의 스피드, 속도를 이제 비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속도 이제 그거에 대비한 이제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가 이제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VIT 이것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VIT 요 이제 하이브리드 모형이 플러스 이제 더하기 모형이고 레즈넷이 이제 이 갈색, 검은색, 회색 이제 삼각형 느낌이고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제 VIT인데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전반적으로 VIT가 레즈넷에 비해서 퍼포먼스 컴퓨터 트레이드오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아웃퍼폼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을 보여주고 똑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2배에서 4배 정도 덜 연산을 수행한다. 그래서 조금 더 연산의 효율성이 좋다. 라는 부분. 프리트레이닝에 있어서의 연산의 효율성이 더 좋다. 더 조금 연산해도 더 좋은 파인튜닝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로스가 적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또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가 이제 초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VIT나 BIT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지만 점점 더 프리트레이닝 이 연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간격은 점점 더 줄어들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은 세츄레이트하지 않았다. 우리가 수행한 바에서는 굉장히 많이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딱히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아마 조금 더 이제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굉장히 에피션트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VIT에서 나오는 결과를 분석해보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NN처럼 어떤 필터를 가지고 위치적인 정보를 쭉 뽑아서 어떤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저희는 다짜고짜 이미지를 패치로 잘라서 그거를 포지션 인베딩 해준 다음에 트랜스포머에 넣어버려져요. 어텐션을 가지고. 그렇게 뽑히는 특징들이 CNN에서 뽑힐 특징만큼 퓨처를 잘 뽑아낼까? 를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걸 수행하냐면은 이제 이 피규어가 이제 VIT 논문에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 Learned Embedding Filter
부분에 있어서 28개의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즉 이제 이 친구들을 봤을 때 그 친구들이 실제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적으로 어떤 그 얘네들이 갖는 특징들을 비주얼라이즈 해봤을 때 이런 특징들을 갖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실제로 CNN을 통과할 때 나오는 퓨처 맵이랑 굉장히 어느 정도 유사한 특징들, 그런 어떤 로우 디멘전 상태에도 어떤 대표성을 갖는 어떤 특징들을 잘 뽑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레sem블하다. 이제 이런 CNN 아키텍처에서 뽑아낸 저런 구조적인 특징들,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어떤 핵심적인 특징을 담고 있는 거를 VIT 역시 마찬가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네,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뽑아내는 걸 시각화해서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반증, 그걸 또 보여주는 네, 그런 이제 시각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 이제 이미지들에 대해서 패치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 인베딩에 이제 가까운 아이들일수록 조금 더 그 시밀러리티가 높겠죠. 예를 들면은 요 지역에 있는 애들이랑 요 예를 들면 얘 기준으로 여기보다는 여기랑 좀 더 시밀러리티가 높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실험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시밀러리티를 유사한 포지션을 갖는 애들끼리 했을 때 비교했을 때 좀 더 유사하더라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까운 패치일수록 좀 더 이제 그렇다. 시밀러리티가 높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인 특징을 잘 반영했다라는 거죠. 포지션 인베딩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의 어떤 로컬리티나 어떤 그런 리전적인 특징들을 잘 반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VIT 자체에 있어서 어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이미지의 어떤 전반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entire 이미지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어텐션 애들끼리 이제 어떤 헤드들이 갖는 어떤 평균적인 어떤 average distance가 어느 정도 이제 receptive field라고 하는 어떤 그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필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필터에서 뭐 이미지 뽑겠죠. 이렇게 피처맵을. 이 필터의 사이즈가 결국 리셋 필드잖아요. 어텐션도 비슷합니다. 어텐션도 이렇게 해서 패치를 잘라서 이렇게 넣었을 때 얘네들이 입력을 넣는 이 헤드별로 이제 그 얘네들을 시퀀스로 입력을 받을 텐데 그 헤드 간의 거리가 average distance가 크다고 하는 거는 쟤네들이 좀 더 이 이미지의 전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걔네가 굉장히 작은 경우는 좀 더 국지적인 정보를 학습하고 있는 걸 거고요. 예를 들면 이 필터가 크게 되면은 이미지를 전반적인 큰 정보를 얘가 피처맵으로 만드는 거고 이렇게 조그마한 거 쓰게 되면 이 조그마한 지역의 정보를 피처맵으로 만드는 거죠. 똑같습니다. 헤드 간의 거리가 크게 되면 이 이미지의 전반적인 좀 제너럴한 어떤 큰 어떤 피처를 뽑아내는 거고 이 헤드 간의 거리가 작다는 거는 조금 더 국지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매우 뎁스가 작은 그러니까 뎁스가 매우 작은 레이어에서도 이런 정보들이 잘 뽑히는 예를 들면 이쪽의 경우는 레이어가 매우 뎁스가 작은 영역에서도 어떤 헤드들은 굉장히 디스턴스가 높은 그러니까 이미지의 전반적인 정보를 잘 뽑아낸다. 영어로 이제 읽어보면 attends to most of the image already in the lowest layer, showing that the ability of interrogate information globally is indeed used by the model. 그러니까 CNN과 같이 이제 그런 레이어가 뎁스가 낮은 앞단에 있는 애들조차도 이런 굉장히 전체적인 이미지, 글로벌리한 이미지의 특징들을 잘 뽑아내는 헤드들도 있고 어떤 헤드들은 좀 더 그런 스몰 로테이션 디스턴스를 갖는 경우 조금 더 이제 그런 국지적인 정보를 하는 그런 영역도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면서
아까 앞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모형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이제 특징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네 이런 이제 예를 들면은 뎁스가 낮은 영역에서도 굉장히 이런 이제 어텐션이 잘 되는 이제 이런 영역들이 이제 레즈넷 기반으로 피처맵을 뽑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어 네 그래서 그 피처맵을 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 입력을 넣었을 때 그 결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highly localization attention을 갖는 경우가 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제 그 레즈넷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피처맵을 뽑지 않고 이제 순수하게 원본 이미지로 이제 패치 분할해서 입력을 넣어서 트랜스포머 돌린 것도 충분히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와 같은 그런 초반에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런 어텐션 기법을 사용했어도 충분히 이미지의 어떤 정보들을 잘 뽑아낼 수 있다. 제가 조금 번역을 잘 못했네요. 어쨌든 이런 식의 정보들을 쉽게 얘기하면은 CNN 레이어가 쭉 있을 때 앞단에서 위치 정보를 뽑아내는 단계에서 이런 게 CNN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도 할 수 있는 패드들, 어텐션 패드가 존재한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